세종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계절인 6월이 찾아왔습니다. 여름은 찌는 듯한 더위와 극심한 장마가 찾아와 몸도 마음도 지치기 딱 좋은 계절이죠. 하지만 여름은 태양이 가장 높이 뜨고 낮이 가장 긴 계절이기도 합니다. 하고 여러분도 이런 여름과 같이 가장 높고 창창이 빛날 결실을 생각하며 기꺼이 땀을 흘리는 매일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SKBS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올해 2학기부터 대학생들은 타 대학에 원하는 교과목을 수강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세계 최초 공유대학 플랫폼의 시행으로 가능해진 결과인데요. 그 자세한 소식 김수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제11회 서울종장 포럼이 지난 5월 8일 세계 최초로 2018년 8월부터 시행 예정인 공유대학 플랫폼 구축과 활용 방안에 대하여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공유대학은 재정 압박과 이에 따른 구조개혁을 단행해야만 하는 현 대한민국의 대학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서울종장 포럼은 각 대학의 인적, 물적 자원 교류를 통한 공동 발전을 이뤄야 한다는 것에 뜻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인터넷 발달과 온라인 교육의 세계화 등 교육 패러다임 변화에 맞춰 학점 교류 확대와 국민 평생 교육 등을 포함한 공유대학 제도를 구상했습니다. 특히 취업에 도움이 되는 코딩, 드론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학과목을 공유대학 플랫폼에 공유하여 청년 지원 확대와 취업률 증가와 같은 성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것은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를 더 심도 있게 할 수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나 드론 관련, 컴퓨터 코딩 관련 대학을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서 같이 수업도 듣고 학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학생들이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아주 깊이 공부하게 되므로 앞으로 취업하는 데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의 공유를 통해 각 대학의 벽을 허물고 공동의 발전 추구에 앞장서는 세종대학교가 되길 기대합니다. SKBS 김수정입니다. 대학 축제에는 술이 빠질 수가 없는데요. 이번 세종대학교 대동제에서는 주점에서 술을 팔지 않고 대동제를 진행했습니다. 그 자세한 소식 이기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5월 8일부터 5월 10일까지 세종대학교 업앤업 대동제가 개최됐습니다. 이번 대동제에서는 교육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따라 주점에서 자격증 없이 주류를 판매하는 것이 금지됐습니다. 하지만 판매가 금지된 것이지 소비가 금지된 것은 아닙니다. 학생들은 각자 주류를 준비해 주점에서 소비했습니다. 이에 학생들은 어차피 술을 소비하는 것은 똑같은데 굳이 이럴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였습니다. 조금 아쉽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은 새내기인데 주점에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게 많이 있었을 텐데 그런 걸 못하고 밖에서 술을 사와야 되는 번거로움도 있었고 주점에서 술을 못 팔게 되어 축제의 열기가 식지 않을까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각종 다양한 행사와 동아리 부스, 과 부스 등이 어우러져 여전히 축제의 열기는 뜨거웠습니다. 총학에서는 역사 퀴즈 기리세, 고전 독서 OX 퀴즈, 세종 노래자랑 등 다양한 행사를 준비해 학생들이 더욱 축제를 즐길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중 고전 독서 OX 퀴즈는 통과시 과학사 한 권을 인증해 주어 학업과 흥미,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았다는 평가입니다. 축제에 꽂힌 동아리 공연과 연예인 공연 역시 성공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열정적인 세종인들의 공연은 학업과 놀이 두 가지 모두 충실한 세종인의 모습을 여지없이 보여줬습니다. 술 없는 축제에 대해 각종 우려의 소리도 많았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축제를 즐긴 세종인의 모습이 돋보이는 대동제였습니다. SKBS 이기백입니다.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미래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는 제5회 신세계 지식향연이 세종대학교에서 개최됐습니다. 보도에 김수정 기자입니다. 신세계그룹에서 주최하는 인문학 프로그램 지식향연이 지난 5월 23일 세종대학교 대학홀에서 열렸습니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신세계 지식향연은 매년 새로운 인문학 테마를 선정해 대학교 인문학 강연, 온라인 미션, 인문학 캠프, 그랜드 투어 등을 진행합니다. 지식향연은 인문학 지식 나눔을 통해 인문학 청년 인재를 양성하고 인문학 콘텐츠 발굴 및 전파를 통한 인문학 중흥을 목표로 합니다.
원래 인문학이라는 게 인간에 대한 학문이거든요. 결국 우리가 인간으로서 어떻게 잘 살아갈 것이냐, 더 나은 삶을 살 것이냐의 기본이 되는 게 인문학이기 때문에 사실 인문학은 언제나 중요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인문학적 외의 소양들을 더 중요하다고 착각하면서 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2018년 지식행연 인문학 테마는 천재의 죽음, 제국의 종말로 서거 100주기를 맞은 거장 구스타프 클림트와 합스부르크 제국의 이야기로 꾸며졌습니다. 조승현 작가의 합스부르크 제국 관련 체코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강연과 손동훈 문명탐험가의 2018 지식행연 테마 강연으로 진행됐습니다. 일단 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문학을 접근할 때요, 책으로부터 시작하는 게 별로 안 좋다고 생각해요. 인문학을 접근하는 더 좋은 방법은 뭐냐면요, 내가 좋아하는 예술작품 하나, 내가 좋아하는 음악 하나, 또는 내가 가고 싶은 여행지 하나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신세계 지식학연 같은 경우에는 유럽의 많은 젊은이들이 가고 싶어하는 특정한 관광지를 선택을 해서 그 관광지에 있는 유물들이라든지 명물들의 역사를 통해서 인문학을 배우고, 또 일부 학생들은 거기 가가지고 그 인문학의 산물을 직접 볼 수 있기 때문에 책으로 배우는 인문학하고는 결이 다르고 질적으로 다른 인문학 체험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인간과 문화에 대한 지식과 지혜를 전파하는 인문학은 미래 리더에게 꼭 필요한 학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문학 중흥을 위한 다양한 노력과 지원을 기울이는 세종대학교가 되기를 바랍니다. SKBS 김수정입니다. 세종대학교는 각종 대학 평가에서 순위권에 오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라이덴 랭킹 국내 대학 5위권 안에 들었습니다. 자세한 소식 이기백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종대학교가 THE 아시아 평가 100위권 진입, QS 아시아 대학 평가 1% 등극에 이어 라이덴 랭킹 국내 탑 5위에 진입했습니다. 세종대학교 위의 학교는 유니스트, 포스텍, 카이스트였으며 밑으로는 울산대와 서울대였습니다. 라이덴 랭킹은 네덜란드의 라이덴 대학이 대학 연구력을 나타내는 논문을 기준으로 발표하는 대학 순위입니다. 라이덴 랭킹의 가장 큰 특징은 논문의 피인용 수를 기준으로만 순위를 산정하는 것입니다. 여타 세계대학 순위 및 랭킹이 평판도 등을 고려하는 것과는 대비되는 특징입니다. 이에 라이덴 랭킹은 대학별 연구력의 품질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도 사용되어 왔습니다. 이번 세종대학교는 논문 인용 상위 10% 비율이 전체 논문의 9.3%로 지난해 대비 2단계 상승했습니다. 라이덴 대학 평가는 대학의 연구 역량을 논문 인용도에 기반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합니다. 이번 우리 세종대학교는 울산과기대, 포항공대, 카이스트를 제외하면 일반 대학 중에서 가장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세종대학교는 이미 아시아 100대 대학에 올라서 있는데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 아시아 50대 대학, 또한 세계 100위권 대학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학교 구성원 모두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또 세종대학교는 이번 평가에서 사회과학 인문학 국내 1위, 생명과학 지구과학 국내 5위, 자연과학 공학 국내 6위, 수학 컴퓨터공학 국내 13위를 기록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발전하는 세종대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SKBS 이기백입니다. 세종인 여러분은 세종대학교의 인공지능 빅데이터 연구센터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이번에 인공지능 빅데이터 연구센터 소장인 유성준 교수가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합니다. 그 자세한 소식 이기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연구센터 소장 유성준 교수가 올해 대통령 표창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유성준 교수는 ICT 산업 활성화 발전에 기여한 업적으로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세종대학교 인공지능 빅데이터 연구센터는 국내 기업과의 산학협력 체계를 구축해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을 돕고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2014년 시작됐습니다. 연구센터는 전문 인력이 부족한 인공지능 빅데이터 분야에서 중소기업과 협력을 통해 기업의 매출 신장, M&A, 코스닥 상장 지원 등 현재까지 180여 개 업체에 1,300여 건의 인프라를 지원하는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에게 서버 인프라, 분석 솔루션 인프라 등 각종 인프라를 지원하여 약 2,800억 원의 매출 유발 및 370억 원의 기업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냈습니다. 기업들을 도와주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경험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 강의 시간에 선생님들과 또 제가 학생들과 공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되어 있고요. 향후에도 이제 우리 학교 내에 계시는 구성원 분들이 이 센터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를 또는 기회를 좀 만들어 볼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출범했을 때의 목표였던 산학협력 역시 이루어 기술 이전 12건과 사업화 2건을 비롯해 1,590명의 인력 양성, 300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이렇게 세종대만의 발전뿐만 아닌 주변 기업들과의 협력을 이루어 대외적으로 발전하는 세종대가 되길 기대합니다. SKBS 이기백입니다. 운명은 우연이 아닌 선택이며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성취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학우 여러분 모두 매사에 기회의 순간을 만들어 나가 앞으로의 모든 일에 늘 성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SKBS 뉴스는 언제나 학우 여러분 곁에서 성실, 정확, 신념의 소리로 함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S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